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날씨는 추웠지만 이 증시만큼은 조금 따사로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또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의 서방 쪽에 돈줄을 끊겠다라고 또 경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러시아 제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었을까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인 시장이지만요. 아직까지 좀 안심하긴 이른 시장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추이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에 따라서 시장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정말 종목별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트렌디한 섹터 종목들만 담아가시는 이모학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모학 전문가님은 어떠한 트렌디한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또 챙겨주고 있는지 그런 수익률 화면부터 우리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선취매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루다 보이실까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클래시스 65%, 루트로닉, 이루다 모두 26%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루다는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또 알려주신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우리가 또 26%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에서 알려주신 이 삼천리 자전거도 일주일 만에 14%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인 참 좋은 여행도 21%, 한국공항도 13%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가 매수에 매력 있는 종목들,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을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 금도끼 종목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한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금도끼 종목들의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모학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모셨거든요. 이모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악재 좀 지겨우시죠. 증시의 변동성은 뭐 다이나믹합니다만 글쎄요, 뭐 미국의 금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모든 악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냥 뭐 종목에 대한 실적 필요 없어요. 금리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떠한 이슈든 다 그냥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그냥 빨아당기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장은 저는 오히려 악재가 심플하다. 악재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좋다라고 좀 봐요.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것이면 이러한 그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절대 투매해서는 안 되고 또 특히나 우리가 뭐예요? 전쟁 리스크요? 우리나라만큼 경험해본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에서 지난 십수년간 계속적으로 도발과 여러 가지 뭐 폭격과 또는 뭐 천안함 폭격 사건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악재 일들을 다 겪어놨던 전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은 아마 국내 증시가 제일 강할 겁니다. 최근에도 어때요? 어제도 뭐 미증시 막 빠져도 국내 증시 이제는 악재에 상당히 내성이 쌓이고 있습니다. 즉
전쟁 리스크에는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내성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겁내지 마시고요. 전쟁 리스크는 심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악재가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 V자형 급반등, 금리가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걸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심플한 악재, 전쟁 아니면 노전쟁, 기 아니면 아닌 거,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걸로 본다면 이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용기 있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쟁 악재가 뭐 다른 악재보다 좀 단순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울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었다면 우리 시장 좀 고공행진하진 않았을까라는 또 자만도 드는 것 같은데 이목 전문가님은 주식 생활을 좀 또 오래 하시면서 전문가님으로 또 오래 하시면서 이런 전쟁 리스크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시장이 내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럴 때는 사실 단순한 악재라고 말씀 주셨지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뭐 투매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도 가능한가요? 종목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서 증시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과거 없는 미래는 없죠. 그죠? 과거의 전쟁 리스크는 가장 컸던 거는 뭐 물론 9.11 테러가 있었고 중간중간에는 뭐 계속적으로 뭐 종교와 관련해서 중동의 이러한 뭐 시아파, 순위파와 관련된 전쟁들, 내전들, 그리고 중동의 또 뭐 자스민 혁명, 그리고 북한의 도발, 정말 숱한 전쟁이 지구촌에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한 전쟁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증시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사건인 9.11 테러 때도 6주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쟁 리스크, 뭐 제가 전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에 뭐 좀 노림수가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있는 해자가 있었을 때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푸틴이 지금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도 집권하고 있고 개헌을 했어요. 개헌해갖고 푸틴 임기가 언제까지냐? 2036년까지입니다. 그냥 뭐 종기 집권이에요. 그냥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그 종신 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정권을 붕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고조시키지만 저는 그만해라.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다. 푸틴 보고 있나요? 아마 그만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마 푸틴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마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보여준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도 여러분들 뭐 크림반도처럼 확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확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러시아 병력이 한 20만 명 가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만 40만 명이고요. 예비군만 600만 명입니다. 이게 크림반도 병합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수도는 뭐 순식간에 뭐 일주일, 이주일에 점령할 수 있어도 그 막대한 이후에 뭐 곳곳에서 테러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러시아 증시거든요. 러시아 증시 보셨나요? 월요일 날 13% 폭락했습니다. 화요일 날도 장중에 10%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러시아 증시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틀 동안 20%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 나스닥 선물도 좋고 국내 증시 방전도 괜찮았으니까 악재에 무뎌집시다. 악재에 조금 무서지고 어떻게 돼? 피가 나면 딱쟁이가 지고 딱쟁이가 떨어져야 상처가 났죠. 그죠? 지금은 피가 나서 지금 딱쟁이가 좀 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또 종목으로 상처 치료 계좌 치료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쟁은 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살이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체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또 급등했던 섹터가 있잖아요. 바로 조선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반등이 일어났어요. 이런 종목을 뭐 잠깐 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테마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0% 20% 갔다가는 뭐
테마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기본 상한가 막 50% 60% 가야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뭐 지방에 가스통 만드는 가스 유통하는 회사들, 석유 유통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또 뭐 미래생명자원, 뭐 비료 만드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 아주 조그만한 종목들이 실적 없이 그냥 실체 없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뭐 테마주로서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분명한 것은 실체가 없다.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목들이면 확실하고. 네. 근데 오늘 좀 재밌는 게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네.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조선주들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뭐 이 전쟁 리스크에 따른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냐면 네. 이 러시아가 이 가스를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이 통로로 네. 직접적으로 제가 쏜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혀 있어서 LNG로 받는다, 배로 네.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러시아가 가스 관을 밸브를 잠가버리겠죠. 오. 너네 가스 안 줘. 그러면 저희랑 똑같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LNG 선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을 유럽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액화 천연가스죠. 이 LNG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LNG 선을 제일 잘 만들어요. 오. 우리나라가 작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선의 87%를 우리나라가 다 했습니다. 오. 우리나라 LNG 진짜 잘 만들어요. 네. LNG 선. 가스도 안 나는 나라에서. 아무튼 뭐 실어오려고 잘 만드는지. 네, 아무튼 LNG 선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또 이 LNG 선이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선이 있어요. 플랜트 선은 뭐냐면 이 배가 가서 바다에 있는 석유를 뿜어 나올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선이 플랜트 선이에요. 네. 플랜트 선도 발주가 이루어지게.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한 $60 밑에 있으면 플랜트 선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배를 띄워서 거기 가서 시추를 하고 땅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는 것을 시추해서 뽑아 올리는 게 훨씬 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60 밑에 있으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오. 오히려 시추해도 손해가 나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60 최소한 이상일 때만 이 시추가 이 마진율이 남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랜트 선도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오. 예, 플랜트 선도 이 해외 선사들이 발주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조선주도 급등을 좀 일으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LNG선 발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 플랜트선에 대한 발주 기대감까지 실려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뭐 네.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시장에 인사이드로 들어왔다. 일단 시장에 관심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대우조선은 오늘 대장주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뭐 그냥 러시아 전쟁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오늘 그냥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확 그냥 뿜었죠. 맞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급반등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이제 네. 대우조선의 현대미포조선을 봤지만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 작은 종목, 조금 더 이 점핑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 뻔한 종목 말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주로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종목을 금도끼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오. 일단은 금도끼 종목으로 네. 오늘은 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른 거는 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조선 쪽은 한번 우리가 한번 오. 오늘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굉장히 딱 날카로운 찍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금도끼를 또 꺼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주 오늘 갑자기 급반등했던 만큼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선주 중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온 종목들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선취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금도끼 종목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 네. 이 종목은 조선주는 아니에요. 배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거 뭐야?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지주야? 뭐 삼성중공업이야? 아닙니다. 조선주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이 종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다른 조선주들이 한 번에 올라왔지만 이 종목은 트라이 작년 9월 달에도 한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었죠. 그죠? 기관 매수 밑에 오. 보이시죠? 네. 9월, 10월 기관이 한번 쓱 들어올렸어요. 그러나 실패. 그죠? 네, 그리고 연초에 다시 한번 들어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러나 또 실패.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얘네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 네. 근데 보시면 자 그러면 9월, 10월, 1월 기관 애들 평균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죠. 오. 기관 들어왔던 가격이 여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여기서 오늘 대량 매수로 또 한 번 올렸죠. 제가 기관 투자자들도 물린다 그랬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걔네들도 물리죠. 걔네들이 손실 안 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펀드는 100% 수익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종목,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걔네들도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다. 멍 때린다, 손절한다, 추가 매수한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 저희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멍 때릴 때는 같이 멍 때려야죠. 네. 투매할 때는 같이 팔아야죠. 우리가 이 종목들을 기관이 물린 종목 살 때는 기관이 추가 물타기 매수할 때, 기관도 물타기 매수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물타기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9월, 10월, 1월 이후에 또 한 번 물타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죠? 오늘 급반등이 강했네요. 근데 조선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조선주 관련된 종목인가요? 그렇죠. 잠깐 네. 다시 화면 가보겠습니다. 쭉쭉 가보죠. 네네. 자, 초저온 단열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LNG. 그러니까 이 LNG 선에 필수적이겠죠. 가스를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가스를 냉장고에 넣을까요? 어디서 갖다 올까요? 이 가스는 이게 이 기체잖아요. 네. 기체를 액화로 얼리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영하 162도까지 얼리는 거예요. 영하 162도로 천연가스를 얼려서 오. 그러면 이 기체가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600분의 1로 기체가 줄어들어서 영하 162도에 얼려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본행, 탱크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액화수소가스를 여기서 보시면 이 운반선 초저온 단열재 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네. 초저온 단열재를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 오. 국내에서 이 회사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 있거든요. 거기서 한 종목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배를 만드는데 뭐 거의 핵심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없으면 LNG선은 네. 필요가 없죠. 오호. 네. 이게 담아올 때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꼭 이 LNG선에 꼭 필요한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이 들어가는 타입들 유럽에서 만든 타입인데 이 회사 힌트를 드리면 이 SPB 타입입니다. 이 타입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판넬을 블럭처럼 쌓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 패널을 이렇게 쌓는 독립 테크 방식으로 네. 이 영하 162도의 이 액화가스를 용기를 이렇게 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 LNG선이 보통 배보다 2~3배 더 비싸요. 오, 혹시 이 부품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 탱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LNG선이 보통 배보다 일단 2~3배 정도 비싸고 네. 건조기간, 배를 만드는 기간을 건조기간이라고 해요. 건조기간도 2~3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은 이 유럽 많은 이 선사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LNG선을 발주를 준다면 이 탱크를 만드는 이 회사는 반드시 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도 오늘 급반등했던 만큼 오늘 종목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LNG선 발주에 대해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급반등을 했는데 이 LNG 배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 딱 2개 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그리고 기관 매수 꾸준히 들어왔던 만큼 계속해서 조선 관주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 앞으로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명을 내일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오늘 조선주들 급반등했던 만큼 조선주 LNG선 관련해서 가장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 꼭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대감 가득 실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금도끼 종목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시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이러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이 주요 선진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이 수출 탄력의 기대감 가득 실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가득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종목이 있어요. 바로 이루다와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이루다는 일주일 만에 26%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고 삼천리 자전거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14%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 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만큼 이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다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네. 저희 사랑하는 조카 이름이 이루다여서 또 이 종목에 많은 또 관심도 가고 애정도 가는데 아니 우리 루다가 일주일 만에 26% 급반등을 했어요.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정말 급등을 했던 이런 종목인데 루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일단은 기업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네. 무상증자에 따른 이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증자는 예를 들어서 이 100% 무증이라고 한다면 이루다가 한 100% 무증은 내가 10,000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000원짜리 두 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10,000원짜리 지폐가 5,000원짜리 두 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식의 유동성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5,000원짜리 두 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1,000원짜리, 그럼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단가가 5,000원이 되고 내 주식 수량에는 한 개가 있던 것이 두 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10,000원이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을 보신 지난주에 이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루다를 많이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아침에 뭐예요? 이거 반토막 났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토막인 맞죠. 반토막이 났지만 여러분들 한 주가 10,000원짜리가 5,000원 됐지만 5,000원은 나중에 3월 달에 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세 곱하기 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으면 시장에 재밌는 게 착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5,000원짜리 두 장인데 5,000원이 되어 보이는. 갑자기 싸졌네? 네. 그래서 주가가 순식간에 확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재밌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 직전까지. 네. 저는 상한가가 한번 팔려고 그랬는데 네. 28%까지 가더라고요. 상한가 직전까지 한번 확 쳤다가 아주 밀려난 흐름인데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질 주가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대응하실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의 무상증자에 대한 이 이슈와 아직 실적 안 나왔거든요. 실적 리뷰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루다 계속해서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루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면 이루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무학 전문가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클래시스, 루트로닉 우리가 또 매매를 했던 만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천리 자전거 볼게요. 삼천리 자전거 정말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차트를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직 시세 더 가져가도 되겠죠?
거죠? 그럼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똑같잖아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직 네. 2월입니다. 3월, 4월, 5월 더 올라갈 거 남았어요. 오. 그래서 요거는 한 그냥 뭐 무난하게 기간으로 치면 한 5월까지, 주가로 치면 또 한 15,000원까지 요 정도까지는 뭐 정말 무난하게 뭐 크게 우리가 이거 뭐 더블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 무난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삼천리 자전거니까 일단 뭐 만사 골아프다 편안한 주식 좀 없나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오. 삼천리 자전거 사 두시면 아마 3, 4, 5월 달쯤에는 여러분들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여기 라인대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거고 네. 목표 주가를 더 높일지 말지는 뭐 그때 가서 행복한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계절주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파세코 계절주로도 30-40% 수익을 내면서 또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삼천리 자전거 여러분들 믿고 맡기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4, 5월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계절주까지 모두 다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선취매하라고 한두 종목씩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유독 또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이 긴축 전쟁 우려에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타이거 화장품 ETF는요. 이번 달 들어서 20%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ETF가 20%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아웃해 버렸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을 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또 이막 전문가님이 챙겨주신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 좀 봐도 될까요? 네. 화장품들은 제가 아마 2월 초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화장품은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주가가 워낙 장기간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1, 2주 반등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오래 눌려 있던 것만큼 또 소뚜껑처럼 냄비처럼 확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소뚜껑처럼 드드드드 하면서 이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 빨라요. 와. 콜마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맥스와 함께 우리나라 2대 ODM 업체죠. 네. 콜마가 그냥 수직으로 뽑아주고 있고요. 작은 종목으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여기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면서 급등을 이틀에 한 50% 정도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들. 다음 화장품 보시면, ETF가 올라갈 만하네요. 그럼요. 네. 클리오 주가 어때요? 와. 뭐 거의 뭐 러시아, 코로나, 금리 이런 악재들 긴축 저리 가란데. 필요 없어. 네.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 못 갔어 하면서 지금 한풀이 반등, 클리오, 이치한물 이런 종목들이 와. 굉장히 강하게 지고 있는 흐름이고 여러분들도 포트에는 꼭 화장품주 하나는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행주, 항공주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죠? 이쪽보다는 일단은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피부 미용 쪽, 이루다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쪽도 지금 좀 보시고 항공주들은 아마 이제 확진자가 더블링 나왔죠. 16만, 20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40만까지 간다고요. 한 40만쯤까지 항공주들은 아마 조금 쉴 거예요. 뻔히 보이면서 더 이상 가지는 못합니다. 자, 오히려 항공주들은 조금 쉴 때 냅뒀다가 네. 확진자 진짜 피크 한 40만 찍으면 그때 다시 한번 사세요. 오. 지금은 피부 쪽, 화장품 쪽, 이쪽 종목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피부 미용 화장품 쪽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피부 미용은 우리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사실 말씀 주신 이 네 가지 종목들이 너무 높아요. 높아요. 너무 높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화장품주 제가 이 종목은 갈 때까지 말하려고요. 네. 새로운 금도끼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네네. 우리 화장품 종목 네. 중에서 너무 안 간 종목이 있어요. 네.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좋습니다.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네. 공개하는 시간이죠. 네네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종목 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힌트에 대한 정답 노란톡에 함께 저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함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정말 화장품 ETF가 20% 넘게 급등하는 만큼 계속해서 시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화장품 종목이 네.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가는 종목도 봤으니까 이 종목이 얼마나 지금 안 가 있는지 화면 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밑에서 싹 매수하고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2월 달 들어서 계속 하루에 2만 주, 3만 주, 오늘도 2만 주 샀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어때요? 21선을 싹 돌파해주고 이제는 안 오. 빠지죠, 그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21선을 주가가 이제 돌파한 이후 21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누워가고 있는 상황. 전혀 가격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와. 다른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각도가 막 45도 막 30도로 막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예, 이런 게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게 한번 또 튀면 화장품이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2년 동안 안 가서 간다 그랬죠. 그죠? 이 종목은 2년 1개월 더 안 갔네요. 그죠? 1개월 더 안 갔잖아요. 지금 네.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가면 오. 또 무섭게 뽑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지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그 로봇 섹터 안에서도 돌고 돌면서 자기들끼리 급등을 다 원래 하더라고요. 어떻게 업황이죠? 화장품주도 최근에 한 종목씩 튀어 오르는 만큼 이 종목 못 간 만큼 여러분들 선취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명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상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기관 매수가 잡히는 건 알겠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뭐 하는 종목인지 한번 챙겨볼까요? 네, 힌트를 좀 더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카 만드는 말씀드렸지만 피부 진정 솔루션입니다. 시카. 지금 화장품주들 아까 제가 보셨죠. 클리오 또 이러한 그 잠깐 다시 화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치한불, 클리오, 선딘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뭘 잘하는 회사일까요? 색조 화장품? 그렇죠. 네. 일단은 색조부터 간 거예요. 오. 지금은 화장품들에서 시세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색조부터 먼저 갔습니다. 네. 색조부터 가고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종목에 가면 뭐 로봇 관련주들 대장주가 있으면 이등주가 있고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네. 오늘 조선주가 올라간 것을 업종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죠? 순환이 도는 거죠. 오.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바뀌는 것을 종목 순환매라고 합니다. 네. 혈액순환처럼 되는 거거든요.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대장주들이 잘 가준 상황이면 분명히 색조 쪽이 갔으면 다음에는 피부 쪽, 오. 솔루션 쪽 이런 종목들의 차례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카 솔루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보다 이 옆에 계신 이 배우가 일본 배우예요. 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카 일본에서 더 유명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 30대 기준에서 저도 제가 계속 시카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입주위가 피부가 제일 좀 막 트고 제일 안 좋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쪽 분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 더 보너스를 좀 드려볼까요? 지금 기업 필요 없죠. 실적 필요 없죠. 뭐 금리 필요 없죠. 코로나 필요 없습니다. 모든 증시의 시선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쏠려 있지만 대선이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대선 관련해서 분명히 테마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종목들 말고 뭐 어디 대학, 어디 뭐 지방, 뭐 사는 곳이 어디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말고 그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 있잖아요. 네. 정책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지금 온쪽 그쪽 가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탈모 쪽 테마 아시죠? TS 샴푸가 네. 어, 상한가를 몇 번이나 갔죠. 네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하면서 네, 주가가 네.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테마를 타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보시면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천연의약품 탈모 쪽, 발모 쪽
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오. 바이오 사업에서. 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지금은 주가가 아까 보셨지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 한들 TS 트릴리온, TS 샴푸가 무슨 건강보험 적용해서 살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탈모 관련주들도 조금 후발주를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연화품 탈모 발모 쪽도 이 후보물질 그리고 임상 완료하고 이화여대랑 이전 기술을 완료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품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말은 된다는 거죠, 그죠? 뭐 TS는 말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테마 쪽은 이렇게 조금 좀 사자로 이렇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재료들이 감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적 베이스는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탈모 쪽도 관련주로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안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여러분들 선취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화장품 ETF를 보면 이번 달 들어서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직 저가 매수에 매력 있는 화장품주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화장품 쪽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돌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챙겨주셨는데 기관의 수급 짱짱하고요. 골든크로스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선 정책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이 종목은 내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내일 이러한 종목 정답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들 굉장히 짱짱합니다. 오늘 급등했던 조선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화장품주 그리고 마지막 또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LG 이노텍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대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가 LG 이노텍 금도끼 종목으로 95%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 6%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용 기판 사업 확대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대기업에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부품이길래 어떠한 성장성 있는 부품이길래 이렇게 투자를 할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G이노텍 관련해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리 네. LG이노텍 금도끼 종목으로 96% 넘는 수익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뉴스. 뭐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고. 어. 네. 뭐 LG노텍은 기판 산업도 확장하는 것도 정말 네. 시대를 잘 탄다. 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줄도 잘 서고 시대를 잘 타고 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LG노텍이 왜 기판 사업을 진출할까요? 네. 기판 성장성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쪽이어서 그런가요? 당연하죠. 돈 되니까 가죠. 네. 네. 당연합니다. 기업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전쟁이 오. 나도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네. 기업의 제일의 목적이고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4대 기판 업체가 있어요. LG노텍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 뭐 라인 증설하고 하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뭐 그거는 모르겠고 네네.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어려운 장세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 요새 신고가는 맞아요. 뭐만 가요? 뭐 미래생명자원, 뭐 GSE, 뭐 이런 뭐 적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사실 반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뭐 네. 그냥 테마예요. 그냥 뭐 네. 수익을 보지도 못하는 회사들인데 그냥 껍데기만 씌워서 그냥 가는 포장지만 그럴싸한 종목들이고 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실적이 터지는 종목들입니다. 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시장이 테마에 또는 원자재 우크라이나에 너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의 가장 본연은 기업이고요. 전쟁이 아니라 기업이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은 그러면 실적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잊고 있어요. 기업은 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업은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네네. 이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주 아니거든요. 자원주 아니고 인플레주 아니에요. 순수하게 신고가하는 종목들은 지금 얘네밖에 없어요. 일단
와, 인터플렉스, 유일하게. 심텍 네. 오늘 두 개 나란히 통 4개 중에 2개가 신고가 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시면 자,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이야 뭐 인터플렉스가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입니다. 2개가 이제 모자가 둘 다 이제 같이 가는 거라 뭐 따로 볼 필요도 없지만 일단 코리아 서킷도 고점이 얼마 안 남았고요. 대덕전자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얘도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좋죠. 오,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한 유일한 종목이 모두 PCB 관련한 업체입니다. 반도체용 인쇄 회로 기판을 PCB라고 하는데 이 PCB는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신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전자부품을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회로 기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게 심텍이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한 인터플렉스 이러한 네 종목 여러분들 차트를 찾아보시면 거의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 PCB가 정말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PCB 관련주들을 지금이라도 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불안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긴축에 대한 뭐 리스크도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덜 오른 PCB 종목도 있을까요? 그렇죠. 덜 오른 것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장이 불안하니까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 PCB 하는데 제가 항상 과거에 뭐 메타버스나 NFT나 바이오나 임상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을 말씀드리죠. 그죠? 레시피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드리는데 자, PCB 쪽 잠깐만 볼게요. 반도체 기판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 잘해주셨어요. 이 사람의 신경처럼 네. 이 기판, 이 프레임을 계속 연결해주는 이 제품인데 자, 2000년도 이후 지난 20년간 세계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PC, 닷컴 시대가 열렸을 때 2002년도, 6년도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대, 모바일 시대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CB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기판 5사 합산 매출 추이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PC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요. 증설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가격이 다운됩니다. 쓱 내려갔다가 모바일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공급 과잉이 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AI, 인공지능, 자동차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 들으셨죠? 지금 웬만한 차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이 PC 모바일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 기판 매출 추이가 확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PC 대비해서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판은 층수도 높고 층수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다층으로 이렇게 단층에서 다층으로 넓이가 넓어지고 층수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피자로 치면 호빵에서 라지 피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흐름들 제가 이제 이 업황을 왜 계속 좋게 보냐면 아까 보였죠. PC 때 올라갔다가 쑥 공급 과잉 올라갔다가 모바일 때 쑥 공급 과잉 그러면 지금 PCB 쪽도 올라갔다가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OPM, 이 영업이익률이 피크를 찍을 때 주가가 피크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2006년도 때 이 흐름들을 보시면 OP 마진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해.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가격 경쟁이 붙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조금 이거밖에 못 만들어. 1,000원에 살래? 저는 1,200원에 살게요. 저는 1,300원에 살게요. 저는 2,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자기네들 가격이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한참 피크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8%, 10% 이 정도 회복하는 수준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아요.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영업이익률 그래봐야 뭐 대덕전자 5%, 지금 올라봐야 심텍 한 12% 정도 됩니다. 저는 영업이익률은 최소 15%, 20%대까지는 가야 주가가 정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PCB 쪽 업황은 굉장히 좋다.
라고 일단은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PCB 업황 정말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PCB 업황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종목을 가져오셨으니까 이렇게 업황도 좋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거 하려면 그냥 뭐 대덕전자 사세요 하면 되겠는데 네. 우리는 조금 싸게 사야죠. 더 연구하고 네.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네. 화장품 좋으면 그냥 아모레퍼시픽 사면 되죠. 우리가 뭐 하려고 저 종목 연구해서 저 종목 삽니까? 한국 걸만 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디테일하게 한 발짝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맨날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매력 있는 PCB 종목 지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금도끼 종목이죠? 네, 오늘 시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우리 홍당무 애청자라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금도끼 종목 중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신고가 때 수익 실현 한번 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지금 쭉 밀렸다가 21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21선 일단 이거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든 크로스. 그리고 뭐예요? 4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사자성어 나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흑자전환. 흑자전환. 네. 2020년도에 97억 적자였는데 작년에 16억 흑자, 즉 100억 더 벌었죠. 97억에서 16억. 정확히는 어떻게 돼요? 한 115억 정도 더 벌었습니다.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고 PCB 업황이 좋아진다. OP 마진율이 얘는 훨씬 낮아요. 어떻게 돼요? 매출액 1,700억인데 영업이익 16억.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아지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 얘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고 얘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주가 탈모 쪽으로 보너스가 하나 있다면 저는 보너스까지 또 챙겨드리죠. 네. 얘는 보시면 오큘러스. 아직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오큘러스 3.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죠. 페이스북 자회사입니다. 오큘러스의 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이 기계거든요. 이 기계에 이 회사가 PCB를 납품하고 있어요. 납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테마들이 막 급등하는 것도 많이 봤죠. 네. 얘는 진짜 하고 있고 올해도 오큘러스 3에 PCB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큘러스 2 때는 PCB가 한 4장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큘러스 3는 6개 정도 들어가요. 오큘러스 3에 6개 정도 들어가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큘러스 양 매출만 1.5배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올해 아마 올해 16억, 작년에 한 16억 냈죠. 올해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00억 정도 나오거든요. 16억에서 200억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작년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유턴을 하는 거죠. 적자를 쭉 가다가 유턴, 흑자로 돌아섰다면 올해는 영업이익에 악셀을 밟으면서 200억, 300억으로 쭉 뻗어나가는 아마 시세를 기록하면서 다른 PCB주들 수익 지금 신고가 나고 있죠.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얘는 먼저 갔다가 지금 쉬는 거고요. 다른 애들은 지금 가는 거고, 그죠? 다른 애들이 가? 오케이. 먼저 갔던 종목이 다시 쌩하고 추월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다른 PCB주들 신고가 랠리에 같이 또 조만간 동참하면서 네. 또 다른 여러분들 작년의 수익 이상으로 또 수익낼 종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노랑톡방에서 종목 한번 잘 매매 타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주가적으로도 탄력성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 순환매가 돈다면 이러한 PCB 종목에 이 종목까지 함께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PCB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 만큼 이 종목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큘러스 PCB 납품으로 인해서
포함해서 앞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득 실려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했던 3가지 금도끼 종목들 내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에서 지금 들어오셔야만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꼭 성토하시고 내일 밤 9시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